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2020년, 19년, 20년에 작곡된 땅이 있어야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곡인데요. 산조 아쟁을 위한 솔로곡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김참다운 선생님과 한 2년 동안의 작업 과정을 거쳐서 2021년 올해 6월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곡에 대한 설명,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쟁을 연주하는 김참다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곡을 배승혜 작곡가님께 의뢰를 하게 된 게, 이 곡이 있기 이전에 솔로 아쟁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를 배승혜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쟁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악기를. 그래서 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저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아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또 인생에 관해서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눠가면서 그때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아쟁에 대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더 궁금해져서 제가 올해 독주회를 했었는데 그때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독주에는 산조 아쟁을 위한 창작곡만으로 5개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위촉을 하실 때 주문하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조 아쟁의 기본 조연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산조 아쟁이 조금 대아쟁보다는 창작곡으로서의 한계가 조금 있다고 느껴지셨는지,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조연을 바꾸지 않은 이유? 결국에는 이 곡의 제목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전통 악기를 하면서 조금씩 현대 음악에 맞춰서 개량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원래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 능력치에 대해서 조금 더 한계를 좀 한계를 넘어보고 싶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배승혜 씨가 이제 제목을 땅이 있어야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 악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창작곡들이 나오고 현대적인 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곡 제목을 나중에는 제 연주회 제목으로도 양해를 구하고 동명으로 썼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곡 제목을 정한 게 이런 맥락에서 정한 건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숨을 갑자기 못 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땅을 잘 느끼고 이렇게 해야 위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인상 깊고, 실제로 제가 숨을 쉬는데 너무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담은 곡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연주회와 좀 맞닿아지는 지점이 있어서 제목으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위촉을 받았고 2020년 4월인가요? 6월에 네, 초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악보를 넘기고 나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 다에게. 네. 네. 처음에 악보를 받았을 때 일단 국악기에 뭐랄까 선입견이 없는 그런 작곡 형태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약간 욕 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정말 처음 보는 형태의 곡이었고, 악보가 일단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하면서 저의 부족함과 어떤 부분을 깨부셔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해준 곡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이 단어를 썼을 때
별로 이제 좋아하지는 않으시던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곡이라고 연습을 이렇게 해도 그만치 뽑아내기가 좀 힘들게 느껴진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말했을 때 제가 약간 화냈던 거 그 어디 얘기를 갔어요? 아니 몇 번이고 다시 하시더라고요. 한 두세 번 정도 아니요, 다시.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한계를 뛰어넘는다와 가성비가 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언니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갈등하고 있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그냥 못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삶까지 들여다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 너무 심경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이 곡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확신이 좀 있었는데 세 가지가 고민이 좀 자괴감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 복잡한 언니 얼굴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나. 두 번째는 제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언니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을 내가 너무 고지고대로 들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내 곡 어떡하지? 언니가 못해주면 이거 아무도 안 해줄 텐데 막 이런 생각에 저도 되게 조바심이 났었고 그때 당시에는 언니가 독주회 때 완성을 해서 못 올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초연이 미뤄져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아주 많이 확보가 되고 또 1년 뒤에 리허설을 했을 때 언니가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작곡가의 입장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곡을 연습하면서 이걸 정말로 내 마음에 들게 100% 완성해서 올리지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실제로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극장 사정으로 1년 정도 연주회가 미뤄졌었는데 1년 동안 이 곡만 연습한 것도 아니고 또 생활도 있고 다른 연주들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6월에 이 곡을 초연했지만 초연하면서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100까지는 못 갔구나 하는 상태로 이미 연주를 했고 그리고 이 곡을 다시 이렇게 빨리 연주하게 될지 몰랐는데 작곡가님이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한번 다시 연주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때 6월에 독주회를 준비하시면서 언니도 되게 그 언니의 공연이 제가 이 공연을 하는데 되게 큰 영감 같은 걸 주었는데 정말 저의 곡뿐만 아니라 모든 곡들이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만들어져서 연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공연을. 근데 사실 작곡가가 무대에 있는 연주자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경우는 많지만 연주하는 정말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영상이 촬영이 되고 나서 영상본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곡을 쓸 때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연습하는 과정에도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곡을 쓰면서는 별로 이렇게 울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또르르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곡을 쓸 때 너무나 치열하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무대 위에서 너무 언니가 치열하게 집중해서 연주하는 그 얼굴 표정을 가까이서 보니까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팜플렛에도 써놨지만 이 곡은 함께 만들어진 곡이고 우리가 어떤 저 역시 가지고 있던 한계를 함께 뛰어넘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든 생각이 혼자는 못 뛰어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는 연주자가 있으셔가지고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들어볼까요?